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페이크지 우리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 네.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네. 손가락 살짝 구독, 좋아요. 저희가 400개 넘는 영상이 나왔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구독자 1000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네. 좋아요 부탁드리고, 네. 오늘은 이제 아마 이번 주 촬영일 기준으로 네. 8월 마지막 주에 최대 이슈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아니었나 네, 네. 싶은데요. 네. 요 부분 한번 좀 오늘 좀 살펴볼까 하는데. 아니, 근데요. 예, 어떻습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라고 하면서 예. 이 이야기를 하면 예. 꺼버리지 않을까요? 아니요. 좋아서 누른 사람이 더 많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번 당대표가 선거가 기존의 당대표 선거보다 역대급 흥미로웠다. 네. 뭐 이런 평들이 좀 많은데, 어떻게 좀 뭐랄까, 어떤 특별한 좀 이슈, 쟁점, 뭐 이런 것들, 좀 키포인트, 어떤 결과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보신다면 어떤 점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원래 이제 당 선거라는 게 예, 예. 옛날 이제 민주당 초창기에 예, 예. 그때도 보면 그런 것까지 있었어요. 뭐냐면 당대표 선거하는데 깡패들이 들어와가지고. 아, 그렇죠. 옛날에는. 네. 예, 자유당 시절 때도 뭐 적지 깡패들 많이 네, 네, 있었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있을 때도 뭐 이철승계다 무슨 계다 해가지고 예. 동원해서 깽판을 만들어버리고 예.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면 막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막 부셔버리고. 일명 뭐 조직선거. 예, 예.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어땠다. 그때 보면은 뭐 그런 것이 뭐 전략 전술이냐. 예. 한쪽에서는 깡패들을 갖다가 이제 YS계 이렇게 해가지고 깡패들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이철승계도 깡패를 동원했는데 졌대. YS계가 왜 졌냐면 YS계는 그냥 이렇게 관리하려고 등치 있는 분들을 뭐 부산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YS가 살아야 된다.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동원을 했는데 이철승계는 YS계가 저렇게 모은다는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한 가지를 더 준비했어. 뭐다? 이 당대회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피켓을 준비했다. 피켓을 준비했는데 피켓을 등거하고 이것이 무산되는 거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철승계는 또 이제 깡패들을 또 동원했죠. 이철승계는 어디서? 호남에서. 그 다음에 YS계는 영남에서 붙었는데 호남이 뭐 싸움 잘한다, 영남이 싸움 잘하는 거 관계없이 이철승계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피켓을 띄워버리니까 광목이 됐다. 진짜 그 예전에 어르신들 했던 쌍팔년도 얘기, 예, 예. 아주 오래된 시절의 얘기. 이게 지금 신민당 옛날 전당대회 했던 이야기거든요. 예. 그와 비슷한 것들은 요즘에 이제 피켓을 들거나 뭐 광목을 휘두르거나 그렇지,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러지는 않는데 문제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교묘하게 자기의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동원했던 당선거가 아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봐요. 특히나 이제 이 당선거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당원 명부에 대해서 통일교에서 압수수색. 예. 예, 예. 통일교에서 당원으로 예, 예. 통일교에서 당원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은 당의 정체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당의 민주주의가 파괴된 거죠. 그렇죠. 당의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항상 판단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잖아요. 옛날에 이제 당이 한번 이제 해산됐을 때가 있습니다. 이석기. 예, 예. 예전에. 네네네. 그거 할 때도 뭐 때문에 했냐라고 한다면 소수가 당의 민주주의를 해쳤기 때문에 해산돼야 된다는 그렇죠. 것이. 정당 해상 심판 사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당내 민주주의, 네네.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이것이 그러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지금 현재 확인은 안 됐습니다. 압수수색 불발됐으니까. 어떤 식으로 확인이 된다면은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 만약에 이제 정당 해당 심판 청구가 들어간다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예. 작동됐다. 아, 작동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보면은 극성 당원계 또는 일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경향이 있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50대 50이나 당원하고 일반 국민이. 근데 네. 이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8대 2인가? 네, 그렇죠. 8대 2. 이렇게 당원의 힘이 절대적이다 보니까
당원의 힘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당원이라고 지금 가입돼 있고 80만 정도 되는 예. 그 이제 당원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당원으로 해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백만이에요 숫자로는 당원 중에서. 그렇죠. 오랜 세월 이제 보수 쪽에서 활동했던 네네. 정말 진성 당원. 근데 이제 투표권이 있는 네, 네. 당비를 내고 있는 네.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한 80만 정도 되는데 그 80만 중에서 어느 정도가 투표를 했냐? 40만 정도가 투표했어요. 40. 네, 한 절반 정도. 네. 그러니까 45만 네. 명 정도가 투표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40만 그 투표했다는 사람들이 예. 대부분 어떤 지금 판단들 이런 거 받고 있냐면 혹시 정광훈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라고 떠들고 다녔고 했고 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네네. 그리고 신천지에서도 예. 우리가 뭐 어디 해가지고 당원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입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했었던 경우가 있고 이번에는 또 그 플러스 그 전에 이제 없고 통일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플러스 통일교까지 나와버리면 이것이 정말 말 안 되는 이런 그러니까 통일교 신천지 정광훈 그다음 또 뭐 여기도 네. 순복음교회인가 또 네네. 그쪽 교회 네네.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투표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루트를 가지고 통해 가지고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명령 지령에 따라 가지고 투표를 할 것인가 이것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느냐 훼손하지 않는가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부분이다. 그게 뭐 완전 공산당이죠.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위에서 시켜서 야 누구 찍어 누구 선거에 이렇게 동원하고 이렇게 공산당이죠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컸던 것이 뭐냐면 장동혁이 예.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냐. 시작할 때 꼴등이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꼴등. 예. 거의 8명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근처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당대표 선거 보면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꼴등이었는데 예, 김기현 대표도 갑자기 느닷없이 누군가의 그 지시에 의해서 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흐름이 변경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네. 막 여론조사 하면 올라가고 막 언론에 스포트라이트 받고 뭐 돼야 된다 하고 나머지 유력 후보들은 막 공격하고 또 연판장 쓰고 이번에도 좀 그렇게 좀 보이는 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그렇게 뽐뿌질했다는 것보다도 예.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당 선거 제도가 너무나 국민들하고 동떨어져 있고 당원 중심으로만 선거판을 갖다 의도적으로 만들어놨고 의도적으로 그래야지 자기 세력들이 자기 마음대로 네. 누구를 찍어서 누구를 당대표로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거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장동혁이냐? 예. 그렇죠.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권성동 이야기도 나오고 누구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디에 실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국회의원이거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판에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영남 예. 특히 대구 경북에 예. 있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서지 않고 그렇죠. 서울이나 충청도나 강원도나 그렇죠.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네. 밖으로 내보내면서 그 사람을 얼굴 마담 시키다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예. 예. 얼굴 마담을 갖다가 시키는 그런 국민의힘당에 예. 있는 그냥 계속해서 공천권 당권을 갖다가 실제적으로는 유지하는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헛수합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무능한 사람을 갖다가 뽑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쉽게 말 잘 듣고 네네. 시킨 대로 일 잘하는. 네네. 예. 그것 플러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다? 그 사람들하고 결부되어 있는 것이 결국은 조선일보 그 다음에 정광훈, 신천지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진 믹스인된 힘들에 의해 가지고 이거 집단 지도 체제다. 제가 보기에는 각자가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네네. 얼굴만 국민의힘당 대표지 실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뭐 할 수 있는 거
내일이라 당장이라도 장동혁이가 뭐 혁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천 뭐 계획을 한다든지 하면 흔들어가지고 바로 자기들의 어떤 이 관련된 그렇죠. 이익을 또 헤아려 한다든가 의도가 맞지 않으면 또 바로 아웃시키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쉽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장동혁이 자기 표는 내가 보기에는 1% 미만이에요. 없고 그 조직에서 움직이는 표가 결국은 이제 그 힘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보인다. 네. 야, 요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좀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네. 어찌됐든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잘 지켜지기를 바라고 이 부분은 좀 더 또 확인된 내용이 있으면은 네네. 다음에 또 한번 또 중요한 것은 장동혁이 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예,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싸움꾼이 있었죠. 싸움꾼이 갑자기 뭐 전환길이라고 하는 싸움꾼을 갖다가 해고 전환길이 힘이 있습니까? 전환길이 뭐 하면은 다 해가지고 전환길 뭐 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용물들만 가지고 졸들만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고 위에는 가려져 있다. 예, 예. 그리고 죽을 때까지 평생 천대만대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이런 어떤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판단들이 필요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